이 기자님. 네? 풍원정밀이 FMM 바이메탈 마스크를 예, 뭔가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갖고 올 초입니까 상장한 게? 예, 2월에 2월에 상장을 하면서도 뭐 올해 내는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아니 뭐 외부에 얘기할 정도면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예, 기업 공개할 당시에 만든 자료가 있는데 네. 뭐 올해 FM의 매출 전망치를 270억 원 잡았습니다. 270억. 그 뭐 올해 안에 뭐 늦어도 4분기 안에는 양산 공급을 해야 뭐 달성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해보겠다 이런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 6세대죠? 6세대. 하긴 6세대겠지. 예, 그죠? 예. 아직까지는. 6세대 FMM을 양산해서 매출 270억 가량을 올리겠다고 상장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예, 올해도 지금 이제 뭐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양산 공급 못한 것 같고 아직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뭐 저기 그 기업 입장에서는 좀 독하다라고 그거 2월에 얘기한 거를 쫙 보고 있다가 연말 다 돼서 와가지고 안 됐다라고 또 이 발표를 하시는 건 뭐 그런 걸 전해주는 게 우리 일이니까요, 그죠? 예. 예. 지금 그 FMM 그 시장은 누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본 다이니폰 프린팅이라고 DMP라는 한 업체가 뭐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뭐 BOE 포함해서 네. 일본 토판, 대만 다윈 이런 업체들도 FMM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냥 DMP가 지배적인 사업자고 DMP 제품만 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초에 상장할 때 네, 보건정밀 상장할 때 뭐 굉장한 기대감을 받았고 올해 270억 정도 매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당시에 상장하면서 그 공모했던 자금 450억 원 가운데에 한 30억 정도를 FMM 만드는데 뭐 투자를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 풍원정밀이 FMM 국제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네. 신사업 그리고 FMM 국산화, 이원화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6세대 OLED 뭐 대형 투자는 다 끝났지만 스마트폰을 앞으로 계속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DMP를 대체할 수 있다면 그 꾸준한 매출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책과제 최종 수행기간 선정할 때도 예. 그 오럼 머티리얼인가요? 예, 옛날에 맞습니다. 옛날 이름이 뭐죠? 그 회사? 티지오테크였던 거기 기업이고 회사 대표님이 옛날에 그 테라세미콘 지금은 원익 아이패스 인수돼 원익 테라세미콘이었다가 합병했나? 하여튼 테라세미콘 만드셨던 분이 예. 또 나오셔서 만든 회사가 티지오테크 오론 머티리얼인데 거기랑 또 무슨 경쟁 입찰은 아니고 경쟁 뭐 과제처럼 하다가 여긴 떨어지고 풍원정밀이 붙어서 예. 정부도 선택한 거 아니냐 예. 뭐 약간 했는데 안 됐다. 2019년에 일본 소재 수출 규제 있으면서 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 그 FMM 국산화를 위한 과제를 두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과제를. 식각 방식, 비식각 방식. 네. 그래서 풍원정밀이 식각 방식으로 오런 머티리얼이랑 경쟁하다가 그래서 최종 수행 기간에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그건 비식각 방식인데 거기는 레이저 패터닝을 이용하는 APS 머티리얼스 쪽에서 거기도 뭐 합치고 뭐 하여튼 APS 예. 홀딩스 합치고 맞습니다. 거긴 누가 됐어요? 그때도 APS 홀딩스 피롭틱스가 안 됐고 안 됐고. APS 머티리얼스가 됐습니다. 그 뒤에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풍원정비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업계에서 수정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은 뭐 여러 개 있겠지만 네. 당장은 양산 기술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삼성 디스플레이 그 고객사 수요하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네. DMP가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풍원정밀이 안정적으로 싸게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다면 그걸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DMP보다 싼 값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 테스트를 끝내지 못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양산하는 OLED는 뭐 삼성 스마트폰도 있고 애플 아이폰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좀 중저가 갤럭시라든지 아니면 중국 스마트폰 업체일 수도 있고 그쪽에 납품하는 그 중저가 모델용 25에서 3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FMM을 우선 생산할 것으로 생산을 노리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은 기술적 난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예. 것부터 먼저 진입을 해서 양산성을 좀 더 확보하고 기술력 올리면서 DMP가 하던 시장도 야금야금 갉아먹으려고 했던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양산 기술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되는 점들이 있죠. 예, 양산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업계에서 특허랑 그 FMM 소재 인바 이 두 가지 문제를 예상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FMM을 그 사용해서 유기물을 증착할 때 이게 어떻게 유기물을 잘 끌어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더 정확한 위치에 갈 수 있을지 만드는 그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구멍의 형태에 대한 특허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추정은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근데 그 문제는 삼성 디스플레이랑 DMP가 같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특허 사용권을 줄 수도 있긴 합니다. 뭐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풍원정밀로서는 뭐 라이선스 계약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무기를 기대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고 인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일본 히타치 메탈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히타치 네. 메탈을 만들어서 뭐 DMP에 공급하는 공급망이 딱 하나인데 네. 그 소재에서 지금 현대 BNC 스틸에서 풍원정밀은 그 인바 소재를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에 우리가 이게 매출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라인업에 제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언제 이걸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가급적 풍원정밀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둘 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거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풍원정밀은 FMM 매출로 올해 270억, 예. 271억 뭐 하겠다라고 올해 초에 상장하겠다 할 때 얘기를 하셨고 내년에 940억, 1000억에 예. 가까운 매출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다 안 된, 아까 올해 건 이제 물 건너 간 거고요. 예, 일단 올해 270억이 안 되니까 네. 270억이라는 수치가 나오려면은 풍원정밀이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양산 스마트폰 OLED 모델을 하나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 종 이상. 940억이면은 뭐 곱하기 해보면 뭐 3개, 4개 되는 건데 일단 그 한 모델을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한 모델 넘어가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순차적으로 밀리고 매출 기대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풍원정밀은 8세대 FMM 라인도 구축했던데요. 예, 그 하반기에 구축을 했고 원래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노관계가 좀 늦게 들어와서 네. 그 하반기에 구축을 한 것이고 이거는 당장에 뭐 좀 전에 말씀드린 270억 원, 940억 원 그건 당장은 관계가 없는 8세대 그 차기에 그 적용 개발하려고 하는 그 필요한 FMM이라서 네. 예. 샘플은 올해 납품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했을 수도 있고 12월이니까. 그 관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8세대 IT용 이제 OLED 만들 때 FMM이 필요 없는 어떤 이 기술에도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도하셨잖아요. 예, 예. 저희가 그 일본 JDI에서 이립 기술을 예전에 몇 달 전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립. 예. 네, 네. 그 노광 공정을 이용하는 그래서 그 FMM이 필요 없는 기술이라고 홍보를 했고 그 삼성 디스플레이 고위 관계자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미국 본사 찾아가서 한번 논의를 하고 또 답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FMM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 저희가 또 캐논토키라든지 알박 계속 또 보도했던 부분은 그 기존처럼 FMM을 사용하는 방식 아직 기술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술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술을 하는 회사에 탑 레벨부터 관련성이 있는 현업까지도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라고 뭐 보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논문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다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립 기술, FMM이 필요 없는 그 기술에 대해서 삼성이 관심이 특별히 있다라고 보도를 한 이유는 그 고위 관계자가 굉장히 고위라서 보도를 한 거죠. 예, 그 FMM 그 8세대 IoT 기술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네. 이게 뭐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또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니면은 기존에 당장은 그걸 갖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또 이립 기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내부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말씀하신 내부라는 그 고위 게 관계자 고위라는 게 어느 정도의 고위가 고위입니까? C레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레벨 CEO, CTO, CFO, 예, 그 CMO 많이 있는데 다 그 정도 레벨에서 관심을 가졌다. 예. 그래서 뉴스가 됐던 것 같고. 그렇군요. 예. 지금 FMM 아까 얘기한 APS 홀딩스에 대해서도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게 있는데 그때 APS 머티리얼스는 그거 개발하고 한다고 회사에 자금도 많이 써버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힘듦이라든지 지금 상황 전반적인 상황은 다음에 한번 저희가 전해드리기로 하고 근데 최근에 무슨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뭐 개발했다고. APS 홀딩스에서 3000 PPI급 그 음. RGB 올레도스에 대응할 수 있는 뭐 FMM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이제 뭐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회사 목표가 원래 상반기에 1000 PPI 그리고 올해 안에 3000 PPI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4000 PPI 국제 과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APS 멀티디얼스가. 그러면 그거 이제 뭔가 개발 목표가 있으니까 예. 됐으니까 발표한 거군요. 예. 그래서 했다고. 그 RGB 올레도스가 아직까지 지금 양산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은 제품이고 네. 대신 그 8월에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께서 그 IMID 할 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2024년에 양산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이 포함될 텐데 그 APS 홀딩스로서도 우리도 이런 기술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 국제 과제도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 알릴 예. 필요가 있었다고 예. 보입니다.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